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2차시 정규 분포와 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할게요. 이산 확률 분포의 메이크 분포는 뭐였어요? 이항 분포라고 하는 특별한 분포가 있었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특별히 메이크 분포가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이 정규 분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어프로치를 한번 같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강수량, 시험 점수, 신생아의 체중과 같이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관찰해서 이런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해서 히스토그램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개수를 많이 해서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어떤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를 취하는 이런 형태의 분포를 취하게 돼요. 자,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좌우로 이렇게 퍼지는 이런 형태의 분포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분포를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 정규 분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센터가 뭐가 있고 평균 m이 있고,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시그마라고 쓰잖아요. 얘가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에 의해서 어떤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값이 떨어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퍼지는 것을 표준 편차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규 분포의 어떤 이런 좌우 대칭이 평균을 중심으로 퍼지는 좌우 대칭인 캐릭터는 바로 뭐와 뭐에 의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고, 여기 있는 여기 시그마와 평균 보입니까? 여기 시그마의 제곱 보여요?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주냐면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막 보기도 싫은 이런 지저분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식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모양의 식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구나, 얘가 바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죠. 어쨌든 우리는 계산을 실제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런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되는 분포, 그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약자로 n을 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는 i는 바로 평균 m과 표준 편차의 제곱한 것 분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자리 첫 자리에 평균, 두 번째 자리에 분산을 넣어줘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바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바로 그냥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리죠. 이런 그래프를 바로 그리면 돼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형태의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분포를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일단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뭘 해줄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몇 칸? 3칸. 네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세 줄을 그어서. 왼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세 조각을 내서 네 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값이 바로 여기에 위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이 간격이 표준 편차거든요. 이 간격이 표준 편차인데, 얘는 하나, 얘는 둘, 얘는 셋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 표준 편차 떨어진 자리겠어요. 여기는 평균으로부터 3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값이 위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도 뭐예요? 이 간격이 표준 편차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 더 밑에 있는 값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2 표준 편차 밑에 있는 값이 되겠고, 얘는요 평균으로부터 3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값 좌표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하는 것이 곧 확률이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우리가 얘들아 여기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아이고 뭐 이렇게 진하니 자 여기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정적분하면은 얼마가 되니 여러분들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서는 양 끝점을 주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 fx를 다 정적분하면 뭐가 되죠? 우리 배웠죠? 확률의 총합은 1, 100%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의 총합은 1이에요. 이 넓이의 총합은. 그러면 이 안에서 조각이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1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이 넓이는 얼마일까? 이 넓이는 얼마일까를 생각할 수 있죠? 바로 0. 얼마냐면 3413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이 넓이는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얼마냐 하면은 0.4772예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3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요만큼의 넓이는 0.4987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으로부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끝까지의 그러니까 오른쪽 반의 넓이 이 오른쪽 반의 넓이는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0.5겠죠. 왜냐하면 전체 넓이를 다 합하면 1이니까 그것의 반은 0.5일 거 아니에요.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말도 그냥 이런 확률을 우리는 막 구할 수가 있죠. 자, 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이렇게 대칭 해주고 이게 평균이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평균으로부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시그마고 여기는 이 표준 편차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간격의 값을 알잖아요. 우리가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얼마였어요? 아까 보니까 0.477이었고 이 넓이가 좌우 대칭이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넓이와 같으냐면 요 넓이와 같은 거잖아요. 요만큼의 넓이와. 그죠? 그게 얼마예요? 0.341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의 확률은 0. 그냥 더하기만 잘하면 돼요. 소수들의 더하기만 잘하면 돼요. 0.8 1 8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값을 그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거니까 이 넓이가 얼마인 것만 알면 돼요. 0.3413인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이 넓이가 얼마인 것만 알면 돼요. 0.477인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이 넓이가 얼마? 0.4987인 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으로부터 그 오른쪽 평면 전체를 다 더한 넓이는 얼마? 0.5라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정규 분포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여러분들 이 부분이었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평균 m으로부터 표준 편차에 제공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좌우로 퍼져가는 형태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자 여기는 x축이죠. x축으로부터 여기 센터가 m 여기로부터 이 한 간격을 우리는 1표준 편차인데 한 칸은 그럼 m 플러스 1 두 번째 칸은 m 플러스 2 표준 편차 세 번째 칸은 m 플러스 3 표준 편차 반대로 왼쪽도 똑같이 대칭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가 형성되고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평균과 이 확률이 되고 0.3413이라는 것은 우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로 말하면 몇 퍼센트? 60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3, 4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디딤 영상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떨어진 거, 이 표준 편차 떨어진 것은 바로 0.4772, 47.72%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떨어지는 거, 이렇게 3표준 편차 떨어지는 것은 0.4987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반평면의 확률값은 얼마? 0.5가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끝으로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 봐봐. 평균이 동일하다고 해봐요. 평균이 동일한데 확률 변수 x라는 게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 것과 확률 변수 x와 자, 이렇게 봐봐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간격이 얘가 첫 번째 간격이 x1이 간격이 적죠. 그러면 여기 평균을 뭐라고 해놓을까요? 여기를 5라고 해볼까요? 평균을 5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 자리는 6, 그 다음에 이 자리는 7, 이 자리는 8 이렇게 되겠죠. 얘는 4, 얘는 3,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x1, 얘는 x2라고 하면은 자, x2는 어때요? 평균이 5인데 이 표준 편차 따르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7이 다음 칸, 그 다음에 9가 다음 칸, 그 다음에 11이 다음 칸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도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당연히 x1보다 x2가 더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총넓이는 어때야 되니? 총넓이는 1이어야 되잖아. 확률의 전체 값은. 그러면 이게 넓이가 좁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좁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줘야 되면 같은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퍼져 있을 때는 더 낮게 이렇게 돼야 총넓이가 같아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1일 때와 표준 편차가 2일 때는 자,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완만하게 이렇게 퍼지고 표준 편차가 좁으면 더 이렇게 스티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더 표준 편차가 3인 것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0.5인 게 있어요. 0.5.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스티프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데 전체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퍼지면 퍼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높이는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게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인데 그래서 간단한 예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어느 회사 초콜릿 한 봉지의 무게가 x고 평균이 초콜릿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어. 근데 그 확률 변수가 평균이 200g,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산은 10의 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이 표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200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표준 편차 떨어지면 210, 2표준 편차 떨어진 곳은 220, 3표준 편차 떨어지는 것은 230. 반대 방향으로도 그럼 190, 180, 17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묻는 것은 자, 한 봉지의 무게가 200g 이하일 확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가 200 이하일 확률. 이걸 물어봤잖아. 맞죠? 그걸 얼마냐? 어렵잖아요. 그냥 바로 보고 읽으면 되는 거야. 200이 어디 있어요? 200 이하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을 말하는 거 맞아요? 200은 여기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요 부분 여기가 바로 200 이하인 영역이죠. 반평면이니까 0.5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0 이하다. 21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10 이하다는 것은 요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만큼 따로 계산하고 이만큼 따로 계산하면 되죠. 얘는 반평면이니까 0.5. 그 다음 얘는 아까 우리가 제공될 거예요. 0.3413의 넓이에요. 그럼 이 둘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0.8413.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210g 이상 220g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좀 여기 지우고 써줄게요. 얼마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210과 224 이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요. 이 넓이는 0.477이고 이 넓이는 0.3413이니까 이 둘을 빼주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0.4 여기 4 빠졌네요. 477이 빼기 0.3413 이렇게 해서 계산 0.1 3 5 9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조각 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평균이 달라지면 표준 편차가 일치하고 평균이 달라지면은 같은 우리가 이런 공유를 가지면서 그냥 쉬프트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쉬프트만. 이렇게 평균이 달라지면 쉬프트만 하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평균은 같은데 분산이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형태. 이런 퍼지는 형태가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내려간다는 거죠. 원래 어떤 녀석이 이랬던 녀석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러면 이쪽으로는 퍼지고 그죠? 내려가면서 퍼지는 형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의 메이크 분포인 정규 분포가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건